자,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1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아시다시피 이제 미증시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잘 버티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실현한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도 있다. 직간접적으로는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제 취임을 하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 2기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숨고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주가 흐름이 그때 당시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된다 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죠.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괜찮다. 그래서 이 나오는 지표들 자체가 금리를 올해 이제 2번 정도 해서 3번 정도 이상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표들을 하나둘씩 계속 까보고 있는 상황에 쉽게 경기가 그렇게 확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좀 주요 지표가 되는 거다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12월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12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제 추이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으로 접어든 게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대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건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좀 이번 주에도 나름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여러가지 일정들을 보시면 월요일날 11월 통화공급 관련된 부분과 12월 실업률, 수출입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5일날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수출입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옵션 만기와 미국 12월 주택 착공 건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3일에서 16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기대감이 조금 소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때 또 어떠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기술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좀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7일날 독일 건축 설계 박람회가 있고요. 14일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두바이 보안 장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또 아부다비 신재생 전시회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NDR, IR 뭐 여러가지 설명회 등을 하고 있는 업체는 13일에 크레시스, 아바코, 휴온스 글로벌, HD그룹이 하고요. 그리고 16일날은 KB금융, 신한지주, 휴젤이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언급을 해드린 종목은 GST였는데 GST는 월요일날 뭐 2% 넘게 상승을 해서 매수는 보류가 됐다. 매수는 불발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아는 이제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왔고요. 뭐 추가적인 추이 자체는 좋은 점이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는 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이제 추이 자체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휴젤은 종가 기준으로 손절이 됐고, 그리고 GST는 이제 매수가 불발이 됐고요. 이번 주는 DIC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을 좀 봐야 되는데, 왜 현대차 그룹을 봐야 되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스타는 이제 LG 전자 쪽에서 최대 주주입니다. LG전자. 그래서 이 조금 추가적인 지분을 더 태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 그리고 SK온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자회사로 편입을 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가 LG그룹을 제외해서는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글로벌 업체를 인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과 자동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콜라보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DIC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출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력 전달 장치를 이 기어나 샤프트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로봇 쪽 관련된 감속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쪽과 더불어서 로봇 쪽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현대차 그룹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조지아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을 합니다.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이 미국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메타플랜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면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현대제철이 미국에 아예 투자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뭐 이슈 거리들이 좀 있다. 그래서 미증시가 1.5%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하면 4,350원에서 4,250원, 그리고 그럼 뭐 평균 단가 4,3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020원, 1차 목표가 4,540원, 2차 목표가는 4,80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DIC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